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지 데이터와 현장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2주 동안에 상승률을 가장 많이 보였던 탑 3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의외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많이 가격 상승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렸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탑 3 지역이 동탄, 수원 8달구, 하남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아파트가 주간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는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되게 친절하게 주간 상승률이 높으면 완전 찐 주황색이 꽂히고요. 상승하지 않으면 하얀색, 그리고 주간으로 좀 덜 상승했다 그러면은 이제 연주황색, 약간 이런 식으로 색깔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서울 안에서 가장 많이 2주 연속으로 상승한 곳을 보면은 이 찐노랑색으로 나오는 동대문구가 주간 상승률이 0.44, 0.46인 걸 알 수 있고요.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북구가 0.35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강서구가 0.32, 0.25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동대문구와 성북구의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구축 아파트까지도 조금 상승이 되면서 예산이 8억대 또는 9억대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이 또 거래를 하면서 상승한 좀 특징을 보이고 있고, 서울을 한번 그려볼게요. 서울. 여기가 한강. 그 다음에 요쪽이 한 성북구 정도다라고 하면은 요쪽이 이제 동대문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이 이제 요렇게 크게 이제 뭐 노원구 뭐 약간 이렇게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이거 대략 그리는 거여서 대략 이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는 여기가 두 지역이 제일 많이 상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경기도를 보면요, 동탄을 보면은 이제 화성시가 여러 개의 구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5월 25일 대비 6월 1일 기준으로는 지난주 대비 0.5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3주 연속으로 계속 0.5 이상씩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아니 0.5가 올랐네, 0.4가 올랐네, 막 이런 게 이제 와닿지가 않으시잖아요. 서울 전체 평균이 주간으로 지금 0.18, 0.19 정도가 올랐고요. 거기에 이제 한 3배 정도 달하는 수치로 동탄이 오른 겁니다. 거기에다가 주간으로 이제 0.2 이상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단지는 주간,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1억 이상씩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동탄 0.5라고 하셨는데 3주 연속. 그쵸. 그러면 일주일에 막 네. 2억씩 오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들도 있다는 거죠. 이건 평균값이기 때문에 전 아파트들이 다 막 2억씩 3억씩 올랐다 이건 아니지만, 어떤 아파트는 뭐 3억 이상 오르는 아파트 있고 어떤 아파트는 2억 이상 오르는 아파트가 주간 단위로 생길 때 이제 이런 숫자와 이런 색깔들이 여기에 찍히는 거예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원 8달구 쪽으로 가보면 수원 8달구가 2주 전 상승률은 한 0.18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난주 5월 25일 대비 6월 1일까지 이제 상승했던 걸 보면은 0.51이 찍혔어요. 하남시도 지난주 대비 그 전주에서는 0.19 정도였는데 5월 25일에서 6월 1일 사이에는 또 0.51 정도로 8달구와 그 다음에 하남시 그리고 동탄이 0.5 이상 상승을 한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주간 평균 상승률이 0.13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이제 8달구랑 하남시랑 동탄이 거의 4배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시죠? 이 지역들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저희가 부동산에서 이런 수원, 하남, 동탄 이런 데들을 경기 남부에 있는 지역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는 이제 서울이고요. 서울 바깥에 이제 경기도가 있는데 서울에서 좀 중심이 되는 땅이 강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남 이 근접한 땅에 또 경기도 중에 과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쪽에 이렇게 분당이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경기도 라인을 타서 쭉 내려가면은 이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수원 이렇게 위치해 있고, 수원 옆에 화성이 엄청 커요.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4개구로 쪼개졌어요. 4개구.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화성 전체가 다 오른 게 아니라 화성 중에 동탄 신도시, 동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원 주변에 이렇게 크게 화성이 있습니다. 화성이 사실은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쪽도 막 이렇게 있어요. 되게 커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남은 서울의 동쪽의 끝에 강동구가 있거든요. 강동구 옆에 붙어 있는 쪽이 또 하남이 있습니다. 하남.
그 다음에 요 아래쪽으로 남부 쪽으로 이제 있는 지역이 수원과 화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왜 이런 상승을 많이 일어났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최근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죠. 거기 이제 다니시는 직원분들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종잣돈보다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더 불려 나가신 분들이 좀 많아진 거예요. SK를 다니거나 삼성을 이제 다니시는 분들은 수원 화성이 또 직주근접 생활권이 돼요. 그 안에서 나 이번에 좀 종잣돈이 생겼다 보니까 내가 이번에 내 집을 한 채 좀 잘 사고 싶은데 어디를 사는 게 좋을까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올제님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직장이 강남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내 집을 사고 싶은 지역이 어디예요? 강남이요. 강남이죠. 근데 왜 못 사죠? 돈이 없어서요. 그쵸. 강남은 내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못 사죠. 근데 만약에 강남을 내 돈으로 살 수 있어. 그럼 사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근처에 내 집을 좀 한 채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좀 좋은 데를 찾아가지고 내 집 사야지. 왜냐면은 출퇴근이 너무 편하니까. 그리고 화성에는 또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동탄 1신도시랑 동탄 2신도시가 있어요. 근데 동탄 2신도시가 더 새 겁니다. 동탄 1신도시는 옛날에 만들어진 뭐 07년식, 08년식 약간 이 정도고, 동탄 2신도시는 뭐 21년식, 20년식, 뭐 19년식, 뭐 23년식, 뭐 24년식, 좀 더 이제 동탄 2신도시가 더 신축인 거죠. 그리고 수원에는 아까 제가 어느 지역이 많이 올랐다? 팔달구. 올제이님 팔달구라고 들어봤어요? 통닭거리 유명하잖아요. 그런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수원의 원도심이에요. 팔달구에 최근에 2,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새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면서 엄청 많이 입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수원에서 원래는 영통 망포 라인 쪽에 좀 많았거든요. 근데 팔달구 매교 라인 쪽에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간 거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 나는 삼성 다녀, 나 SK 다녀. 근데 이번에 내 집을 살 수 있는 자금이 생겼어. 그러면 내가 직주근접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 그래도 새 아파트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탄과 이 팔달구의 주간 상승률이 높게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남 같은 경우에는 송파 밑에 송파 위례라고 표현하는 위례 신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남에 있는 또 위례가 있어요. 하남 위례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강동구 옆에 미사 신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감이 오죠. 여기가 또 신도시니까 좀 그래도 연식이 새 거인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직주근접할 수 있는 라인 안에서 또 이런 새 아파트들이 좀 있는 이런 라인들을 골랐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저 하남 미사신도시 이쪽이 저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랑도 근처인가요? 하남이랑 수원이랑 동탄이랑 가깝냐? 근데 그렇게까지 가깝지는 않아요. 사실은 왜 그러면 하남은 또 주간 상승률이 높았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좀 과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뭐 삼성전자랑 뭐 SK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됐다 라고 결론을 그렇게 단순하게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면 2019년이 문재인 정권 때예요. 이 문재인 정권 때 12.16 대책이라고 엄청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옵니다. 이때의 초강력 규제가 첫 번째가 어떤 규제를 했냐면은 대출 규제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진짜 강력했어요. 이때 15억 이상 아파트에는 아예 대출이 0원인 거예요. 지금은 4억이다, 뭐 20억 이상 더 올라가면 2억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냥 15억 이상이면은 아예 그냥 대출을 끊어버렸어요. 사지 마라. 현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사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9억 초과됐다. 그러면은 9억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LTV를 20%를 적용하고 9억이 초과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LTV를 40%를 적용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내가 11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은 9억 초과되는 부분이 2억이잖아요. 그러면 2억에는 LTV 20%. 그 다음에 이제 9억 이 초과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LTV 40%. 그래서 9억 초과되는 아파트도 완전히 대출을 줄여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죠. 투기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이 이제 이런 규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비규제 지역이 남아있는 거죠. 그때에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종부세율을 인상했어요. 이때 비거주하는 사람들, 비거주 1주택자들한테도 양도세율 중과를 했어요. 지금은 양도세 중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지 않는 집이면은 팔 때에도 양도세 혜택 안 주겠다. 가장 강력했던 규제는 이 수요를 억제했던 대출 규제예요. 대출 규제.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내가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요가 어디로 쏠렸냐? 경기도로 이제 쏠리게 되는 겁니다. 이 경기도에서도 사람들이 그냥 집을 막 사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서울 집값이 올라가지고 서울 못 산다고 하더라도 올제님 같으면 경기도 아무 데나 사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 경기도 남부 라인에 사실은 우리가 신분당선이 지나가거든요. 이 신분당선을 타면은 어떻게 되냐? 강남으로 이제 한 번에 들어와요. 그리고 화성 같은 데는 신분당선이 뚫려 있진 않지만 그 당시에 어떤 교통이 뚫린다라는 게 있었냐면은 GTX-A가 이제 화성 동탄역에 지나간다. 이런 게 있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나 이제 규제 지역에 대출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내가 좀 더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넘어간 거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넘어갈 때 어디부터 보냐? 환경이 되게 좋은 신도시부터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다. 그때에도 경기 남부 라인에 막 동탄에 아파트 가격이 막 10억이 넘어요.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었어요. 2020년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수원, 화성, 하남 같은 데에 있는 지금 시세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신축이고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데가 이런 신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곳이고 화성과 하남처럼,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팔달구처럼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간 지역에 새 아파트부터 이제 우선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주간 상승률이 되게 높게 나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런 12, 16의 강력한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이제 2020년, 그 다음에 21년 중반까지 서울과 경기도의 이런 지역들이 계속 상승하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천이나 평택이나 오산이나 이런 데까지도 상승세가 좀 이어졌던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화성 말고도 뭐 주변에 어떤 지역들이 상승할 거예요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이 지역을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한 이유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알고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지금 화성이 올랐으니까 화성 사야 되나? 수원이 올랐으니까 수원 사야 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출퇴근이 편리하면서 환경도 좋은 것을 선택한 그 사람들의 이 선택이 결국에는 이 상승률을 만들어냈다라는 거를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죠. 한번 아파트를 한번 볼까요? 그럼 진짜 어떤 아파트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가격은 또 얼마인지 그런 걸 한번 볼게요. 5월 1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가장 높게 거래된, 거래 가격이 높은 아파트부터 나오는데 1위가 뭐냐면은 동탄역 롯데캐슬 41평이 22억 4천에 26년 5월에 이제 거래된 걸로 나오는데, 이 동탄역 롯데캐슬이 어디냐면요, 동탄역 바로 옆에 완전 초역세권 한 그냥 3분이면 나오는 그런 주상복합이 동탄역 롯데캐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위가 동탄역 시범더샵 센트럴시티인데 여기도 동탄역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동탄 신도시, 이 신도시 중에서도 동탄역이랑 가까운 아파트와 주상복합이 5월에서 6월 첫째 주 사이에 최고가를 찍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보시는 분들 엄청 놀라셨을 거예요. 와, 동탄 22억에 거래가 됐다고?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세가 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간으로 많이 상승했던 그 지역이 수원 팔달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원 팔달구도 보면요, 5월 1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1위가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제가 아까 팔달구에서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간 데가 매교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2022년식 아파트가 40평이 10억 8,500에 이제 거래가 된 걸 알 수가 있고, 2위는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현대인데 이거 아마 재건축을 기대하면서 이 아파트를
신축과 비슷한 가격에 9억 4천에 거래하는 가격이 이제 나온 것 같고요. 왜냐면 주변의 아파트들이 다 새 걸로 바뀌니까 이 우만 현대도 그런 기대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85년식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위는 수원 센트럴 알파크 자이로 2023년에 입주한 거고 9억 2,500 정도가 돼요. 그래서 매교역 푸르지오랑 수원 센트럴 알파크 자이가 근 한 5월에서 6월 사이에 5천에서 1억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9억대가 10억이 되고 8억대가 9억이 됐습니다. 신축 아파트들이 이 경기도 라인에서는 강세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8, 9억대로 살으려면 구축 아파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경기도에서는 신축들이 있다 보니까 신축을 이 가격대로 살 수 있다면 사람들이 신축을 선택하는 거죠. 22억 하는 그곳은 몇 억이 오른 거예요? 지난 한 달 사이에? 여기도 주복이다 보니까 층별로 거래가가 다르기는 해요. 주복은 원래 층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4월 달에 22억 2천, 19억 7,500, 21억 2천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되다가 22억 4천을 찍었고 실제로 4월 달에 최고가는 23억이었어요. 그러니까 4월과 5월에 22억, 23억, 21억에 계속 거래가 되던 단지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은 이거를 동탄만 보면 안 돼요. 서울 가격도 같이 봐야 돼요. 제가 아까 동대문구랑 성북구가 주간으로 서울 안에서는 많이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대문구가 청량리역 롯데캐슬이 24억 6천에 거래가 되고 2위가 이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폴의 32평이 18억 7,500. 근데 이건 2층이네요. 그래서 좀 싸게 거래된 것 같고 동대문구 대장이 레미안 크레시티거든요. 이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랑 레미안 크레시티가 지금 46평이 18억 4,500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동대문구의 대장 아파트보다 화성에 있는 대장 아파트가 더 비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에 거래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화성의 대장은 22억입니다 그랬잖아요. 수원은 한 10억 정도 거래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19억 정도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동대문 24억 6천. 이제 물론 평형별로 30평대로 고정해서 본 건 아니고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 본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가 뭐 18억 정도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레미안 크레시티나 이런 것들이 18억인데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실제로 서울보다도 이렇게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경기도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내가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와 무슨 화성이 22억이네 너무 비싸네 이런 거에서 멈추면 이 영상이 저는 솔직히 쓸모없다고 생각하고요. 화성이 22억인데 그럼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다른 지역들은 없나? 내가 좀 더 직주 근접으로 더 편하고 그 안에서도 내가 감당 가능한 예산으로 살 수 있는 데가 없나? 비교해보고 사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주간 상승으로 막 0.5씩 찍고 최고가 몇십억이나 막 이런 거를 이제 들으면 되게 조급해지거든요. 저 지역 상승했대. 뭔가 놓친 것 같은 거예요. 이 상승 바람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조급한 마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단기간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나도 쫓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실수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동탄 이신도시에 한 8억짜리를 살려고 하는데 이거 제일 좋은 아파트가 22억 찍었다니까 내가 지금 8억에 매수를 하면은 이것도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내가 막 조급하게 화성으로 달려가서 사요. 근데 8억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수원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직주 근접이 된다면 그럼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현명한 선택이지, 이 지역이 올라가니까 쫓아가서 사고 저 지역이 올라가니까 쫓아가서 사고 하면 올라가는 지역마다 쫓아가서 사야 되잖아요. 이렇게 주간 상승률을 되게 강렬하게 찍는 이런 시장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그러면은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지역이 과연 여기밖에 없을까? 다른 데는 또 어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선택이에요. 저도 22억입니다, 뭐 19억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음이 막 편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거 준비할 때도 와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네 이거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이거를 왔거든요. 단기간 안에 상승하는 게 사실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빠르게 상승하면 또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특히 빠르게 올라가는 지역에서 내가 빠르게 올라가는 가격을 잡으면 나는 이제 그 가격이 적절한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더 단기간에 비싼 가격을 잡는 거다 보니까 그럴 때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승장을 또 대비하는 매도자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화성이나 이런 수원이나 이제 주간으로 엄청 상승하는 지역에서 내가 매도를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도하고 나서 1, 2억이 오르는 거야. 잔금 기간 동안에. 내가 예를 들어서 26년 1월에 팔았는데 잔금을 6월로 한 거예요. 근데 뭐야? 5월에 불탄 거야. 2주 동안 뭐 2억, 3억이 올랐네? 그럼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뭐야? 나 완전 이럴 거였으면은 팔지 말걸.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계약 취소할까? 이러면서 이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려면 매도자는 배액 배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내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한테 주고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만 생각하면은 돈 더 벌 것 같으니까 취소해야지. 근데 돈 더 벌 수 있다라는 거에 확신이 있나? 내가 지금 당장 2억 또는 3억을 위해서 취소를 했어. 그럼 나는 갈아탈 집도 있잖아. 갈아탈 집도 선택을 잘했다면 오히려 이 집보다 더 좋은 입지에 선택을 했을 수 있잖아요. 확신이 있어야 돼. 그 배액 배상을 할 때는. 내가 이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배액 배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여기서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매도자분들은 목적 없이 매도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이제 노후 자금으로 뭐 이 집을 쓸 거야. 뭐 아니면은 이 집을 판 자금으로 뭐 사업 자금이 될 거야. 뭐 아니면 뭐 이 집을 팔아가지고 갈아타기를 할 거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목적이 분명한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거 그냥 매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옳다구나 또 매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못 번 돈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매도자분들이 팔고 나서 막 속이 너무 상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탁 주간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안에서는 좀 매도 목적을 좀 분명히 하시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팔고 나서도 그 목적을 보면서 또 이제 갈아타기나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들이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매수자분들은 매도자분들이 배액 배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매수자분들은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고 내 예산에서 가장 베스트인 집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배액 배상의 위험성도 이런 시장에서는 좀 생각을 하시면서 중도금을 좀 진행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좋긴 해요. 중도금을 받았으면 취소 못해요. 중도금을 안 받았다. 그러면 이제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니까 이런 선택을 하세요가 아니라 지금 현재 벌어진 이런 상황 안에서 매수자 입장과 매도자 입장을 동시에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모님도 이렇게 나도 쫓아가야 되나? 막 불안했던 적 있으세요? 있었어요. 처음 집 살 때. 그때는 오르는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포모를 느낀 게 제 아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집을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매물을 보는데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드는 거야. 근데 마치 내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왜 가격이 올라가지? 근데 그거는 매매가 단기간 안에 많이 되니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아주 짧게 단기간 안에 가격이 좀 이렇게 상승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도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렇게 정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체되는데 요 올라갈 때 내가 이 시장 안에 있으면은 영영 다시는 내가 이 단지를 살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져. 그래서 이때에 올라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 최고가를 찍고 사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럴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다른 B단지, C단지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자모님도 그때 그럼 꼭대기 찍으셨어요? 그때 제가 산 가격이 꼭대기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또 이제 더 올라서 저는 이제 괜찮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꼭대기를 찍고 샀어. 근데 이게 6개월 동안 내가 꼭대기야. 그러면 괜찮을까? 이 꼭지를 잡는다는 불안감이 엄청 세거든요. 부동산을 살 때는. 내가 이 가격에 다른 단지랑 비교해서 그래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가지고 갈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그게 아니라 이 단지에 오를 때에 이거 너무 매물이 없어지는데? 하면서 딱 잡았으면 솔직히 이거 계속 가져가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오늘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 지금 현재 시장은 직주 근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환경이 좋은 신축 아파트 또는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는, 그러면서 그 지역의 주간 상승을 만들어내는 상황이다. 경기도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역이 오르네 하면서 쫓아가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예산으로 서울도 한번 보고 경기도도 한번 보고 하시면서
비교해서 내가 살 수 있는 단지가 뭔지를 찾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제 매도할 목적이 분명한 매도. 그 다음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될지 나는 좀 알 수가 없어. 그렇다면 좀 안전하게 약정금을 좀 더 많이 준비를 하시거나 중도금을 또 이제 같이 진행하시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좋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를 이제 현장 상황까지 고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월간으로 좀 이렇게 부동산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데이터랑 현장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부동산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잘 모르겠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가족분들이랑 친구분들한테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이 영상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지역은 이래요, 또 우리 단지는 이래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내용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지역 특파원 느낌이네요. 뭔가 성파구 특파원, 뭔가 수지 특파원 이런 느낌. 아, 그쵸. 지역 특파원 너무 귀엽다. 힘이 많이 됩니다. 댓글이 정말 저를 미소 짓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